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북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또 소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이 오늘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의 국회격에 해당하는 이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요. 어제 북한이 정치국 회의를 열었는데요. 북한이 3년 만에 이 회의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집권 이후에 9번째 회의로 알고 있는데 자 어떤 회의고 또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노동당 정치국 회의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예. 그래서 엊그제 이제 9일날 열렸고 그 사실을 북한의 조선중앙TV가 한 3분 20초 정도 방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노동신문에서도 일면에 걸쳐서 사진이랑 기사를 쭉 실었는데 한 11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최룡해 또 김영남 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 11명이 참석을 했고 예. 김영철 또 김여정 등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김정남 위원장은 27일 날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라는 얘기를 했고 북미 간의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 열린다는 거를 뭐 공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회담을 앞두고요 정치국 회의 장면을 직접 공개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정치국 회의를 공개를 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이전 정권 김정일 위원장은 사실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정치국 회의 확대 회의가 그렇게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이 아니었고 공개도 되지 않았죠. 이런 정치국 확대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북한도 정상국가다. 1인 독재체제가 아니라 본인 어떤 1인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지도체제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그런 핵 문제 타결 그리고 국교 정상화 내지 경제 협력이 가능하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보통은 김정은 위원장 하면은 이렇게 네모 각진 테이블 제일 상석에 앉을 것 같은데 이렇게 원형 테이블에 앉아서 있다는 거는 정상적인 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운영된다 이런 걸 좀 과시하고 싶은 거겠죠? 예, 저 그것을 보면서 이제 1987년 대선에서 이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고 처음으로 한 것이 총리를 임명한 다음에 원탁 회의를 해서 맞습니다. 그때 권위주의를 청산한다 그래가지고 원탁을 많이 이제 회사에서도 주문하고 그랬었죠. 그런 식으로 좀 부드럽고 합의를 통한 정책 결정을 한다는 이미지를 북한 정권도 국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표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남북 또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특히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이제 속도를 내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비단 이 정치국 확대 회의를 이제 방영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회의에서 당면한 북남 관계 발전 방향과 북미 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시고 여러 가지 지시를 하셨다. 이렇게 북한이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9일날 강요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북한과 접촉해 왔다는 걸 인정하고 5월 중이나 6월 초에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양측은 회담에서 상당한 존중, 리스펙트를 표시할 것이며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즉 북한에서도 이것을 기정사실화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비슷한 레토릭으로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기정사실화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합의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공개된 회의에서는요 남북 또 미북 회담에 대한 내용들도 직접 언급을 했는데 관련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당면한 북남 관계 발전 방향과 조미 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시고 금우 국제관계 방침과 대응 방향을 비롯한 우리 당이 견지해 나갈 전략 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전략 전술 문제를 제시했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은 뭔가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하고 뭐 이제 정상 이 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전략을 펼치겠다는 것도 밝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오늘 그 전체 이제 인민회의를 좀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정상회담 2차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전략이란 전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협상 카드의
그 협상력을 최고로 보유하는 데는 유리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선에서 예. 그런 정치적인 수사를 멈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비핵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오늘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너무 빠른 건가요? 네, 관전 포인트입니다. 사실 그 대한민국만 지금 개헌 논의 때문에 들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북한도 사실 개헌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3년 이후로 헌법상으로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다. 예. 헌법 전문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헌법 전문을 고치지 않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 그 근간을 바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어떤 예. 법적 절차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한국에서 어떤 국가가 될 것이냐가 이런 개헌 문제의 핵심이라면 북한 입장에서도 이런 핵 무력 국가라고 규정한 자기 예. 정체성을 법적으로 헌법상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가 예. 이것에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을 고치는 건 대한민국보다는 북한이 더 쉽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는 또 예. 국내 여론뿐만 아니라 달리 예. 어떤 전략적 전술적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다른 종류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회의에서요. 핵무력 등 군사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제를 했다. 도발적인 발언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한 전술이겠죠. 그렇습니다. 말을 하면은 상대방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예. 말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앞으로 전략에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지만 2018년을 남북관계 개선과 대외 환경 변화의 사변적인 해로 만들겠다 해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평화공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지만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정상회담 2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신중한 절제된 행동을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은 회담이라고 부르면서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조미 대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화와 또 회담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위 만남에서 예.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아직 여러 가지로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비핵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예.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회담으로 예. 부르기가 아주 편한 것이죠. 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순회가 만나는 것은 처음이기 처음이죠. 때문에 예. 이런 형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좀 더 융통성을 계속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이제 미국하고 북한의 뭐 대화가 계속 된다면은 이제 회담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도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최근에 남북 정상 간 교류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김영철의 교체설이 김영남의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 언급이 오늘 혹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예.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북한의 헌법상 최고 국가 수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90세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방남했을 때 뭐 건강 비결에 대해서 술, 담배를 안 하고 하루에 10,000보 걷는 게 건강 비결이다 밝힌 바가 있는데 예. 일단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자신의 친정 체제를 좀 확고하게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하나 이제 세대 교체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예.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동북아 정세가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외적인 창구 역할을 하는 쪽이 이제 상당히 좀 왔다 갔다를 활발하게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건데 예. 김영남 위원장 같은 경우에 어떤 고령이기 때문에 예. 오늘 교체가 좀 상당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영남 위원장이 지금 나이가 90세이기 때문에 교체가 유력하다.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트럼프와 김정은 직접적으로 이제 회담을 언급하면서 연기설이나 취소설은 일단 불식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또 큰 관전 포인트가 역시 장소가 어디가 될 것이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몇몇 곳이 거론되고 있지만 지금 부각되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최하려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소위 장사가 잘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당사국인 이제 북한과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삿바 싸움이기 때문에 장소 결정이 쉽지 않은 것이죠. 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평양과 서울은 좀 난색을 표명했고, 예. 북한은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미국이 만약 러시아나 중국에 간다면,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면은 이 러시아 스캔들에서 고생하고 있는 트럼프 그렇네요. 대통령한테는 좀 고려할 사항이 많고, 예. 또 북경에서 한다 그러면은 북한도 이것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또 이제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다시 미국이 인정하는 커지겠죠? 꼴이 되니까 예. 불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중국이 미국과 대탕때 성공했던 거는 이제 그 덩샤오핑의 굉장히 통 큰 외교였습니다. 예. 그때 이제 미국을 전격 방문해서 텍사스 카우보이 모자를 쓰면서 이렇게 거리를 활보했죠.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예. 뭐냐면은 이렇게 지도자가 자신이 있구나, 이 지도자가 하는 약속을 믿을 수가 있구나. 미국 예. 국민들도 그때까지는 이제 주계장망이라 그래서 중국과 스탈린의 소련을 같이 적국으로 봤는데 그 하나로 이미지가 확 바뀌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제 신비감과 긍정적인 이제 여론도 조장이 됐고요. 예.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통 큰 젊은 장군이라면 예. 적진의 심장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백악관에서 예. 순회인 트럼프 대통령과 단판을 짓는 모습을 보여야 미국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일종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쬐그만 로켓맨이라든지 뚱뚱한 독재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상쇄하는 뭔가 큰 제스처를 김정은 위원장이 취하지 않으면 계속 미국은 북한은 믿을 수 없고 독재국가고 인권 유린 국가고 예.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이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통큰 결정을 하는 것이 이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예.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고 봐야죠. 현실적으로 근데 미국을 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비행기가 북한은 없습니다. 미국이 예. 그 비행기를 대줘야 됩니다. 예. 근데 그걸 역설적으로 근데 얘기한다면 또 잘못 얘기하면 유엔 제재를 또 풀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제 속셈이 여러 가지 복잡할 텐데 결국에 가서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에 젊은 장군,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이미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번 보였지 않습니까? 예. 통통배를 단독으로 타고 이제 서해 최전방까지 가서 예. 거기서 이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을 위로하고 이런 장면을 보였습니다. 그런 행동을 다시 보여야만 예. 핵무기에 대해서도 병진 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인민들이 그래도 이 지도부를 계속 인정을 하고 그런 결정 번복을 문제시 삼지 않을 것이고 또 대외적으로도 북한이 정말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면 신천한 정치적 자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겠는데 예.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봉영식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미국을 가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위험도 있지만 얻을 것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 과연 어떤 곳에서 어떤 장소에서 열리게 될지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